심야 병원의 호출벨. 밤 2시가 넘은 시각 나는 오래된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다. 낡은 병원 건물은 항상 습기 찬 냄새가 돌고 복도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불안하게 흔들렸다다. 새벽 근무는 늘 지루했다다. 입원 환자 대부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간호 스테이션에도 나 혼자 남아 있었다다. 그런데 갑자기 호출벨이 울렸다다. 낮은 전자음이 스테이션을 가득 채웠다다. 순간 나는 깜짝 놀라 모니터를 확인했다다. 호출이 울린 곳은 502호 병실이었다다. 문제는 그 병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다. 나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쳤다다. 혹시 기계 오작동일까 싶어 전화를 걸어 확인하려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다. 나는 용기를 내어 502호로 향했다다. 길고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면서 내 발소리만이 병원에 울려 퍼졌다다. 문 앞에 다다르자 차갑게 식은 공기가 느껴졌다다. 문을 열자 어둠 속에 아무도 없는 침대들만이 보였다다. 나는 방 안을 샅샅이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다. 그때 병실 한쪽 구석의 호출벨이 스스로 눌린 듯 불빛이 깜빡이며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다. 나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치며 복도로 뛰쳐나왔다다. 다음 날 아침 이 일을 동료에게 털어놓았다다. 동료는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다다. 502호 거긴 예전에 한 환자가 있었어다. 밤마다 벨을 눌러서 간호사들을 불렀다더라다. 숨이 멎는 순간까지도 마지막으로 누른 게 그 벨이었다고 해다. 그날 이후 새벽 근무 중 502호 호출벨이 울리면 나는 절대 혼자 확인하러 가지 않는다다. 택시 안의 손님. 심야에 택시를 몰던 기사는 한 손님을 태웠다다. 창백한 얼굴의 젊은 여자는 조용히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다. 시립묘지까지 가주세요. 라고 말했다다. 택시는 한참을 달렸다다. 길은 어둡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다다. 운전자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다. 대신 젖은 흙이 묻은 하얀 꽃송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다. 기사는 몸서리를 치며 곧바로 택시를 세웠다다. 그 꽃송이를 손에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 여인은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한다다. 그날 이후 기사는 심야 운행을 꺼리게 되었다다. 군대 초소의 그림자. 한 병사는 군 복무 중 깊은 밤 초소 근무를 서고 있었다다. 울타리 밖에서 누군가 서 있는 형체가 보였다다. 처음에는 동료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도 아무도 없었다다. 총을 겨누고 조명탄을 터뜨려도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다. 그때 병사는 알았다다. 여기엔 이상한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다. 다음 날 고참이 말했다다. 그 근처에서 몇 년 전 자살한 병사가 있었어다. 밤마다 자리를 지키러 다시 오는 거지다. 그 이후로 병사는 심야 근무 때마다 울타리 근처를 볼 때마다 숨을 죽이게 되었다다. 기숙사의 발자국 소리. 한 대학 기숙사에서 밤마다 이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다. 학생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CCTV를 확인했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다. 그 건물은 과거 화재로 많은 학생이 사망했던 곳이었다다. 발자국 소리는 불길 속에서 달리던 마지막 순간의 흔적이었다다. 학생들은 소름을 느끼며 더 이상 그 방을 지나가지 않았다다. 아파트 옆집의 소리. 새로 이사온 가족은 옆집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시달렸다다. 밤마다 같은 곡이 반복되었지만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니 옆집은 몇 년째 비어 있었다다. 알고 보니 그 집에 살던 아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날 마지막으로 치던 곡이 늘 들려오던 바로 그 곡이었다다.
가족은 결국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방 근처를 피해 다녔다다. 버스 정류장의 여인. 심야 버스를 운행하던 기사는 시골 정류장에서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을 태웠다다. 한참을 달리다 뒤를 보니 좌석은 비어 있었다다. 안개 낀 창문에는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다. 기사는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다. 그날 이후 심야 운행은 더욱 두려워졌다다. 오래된 교실의 칠판 글씨. 폐교된 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간 학생들. 어둠 속 교실 칠판에는 분필이 스스로 움직이며 글을 쓰기 시작했다다. 여기서 나가라는 글귀였다다. 학생들은 혼비백산에 뛰쳐나왔고 그 교실은 과거 선생님과 아이가 함께 목숨을 끊었던 곳이었다다. 그 후로 아무도 그 교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다. 마지막 전화. 한 여자는 늦은 밤 남편에게 전화를 받았다다. 지금 집에 가는 길이야. 문 열어줘다. 분명한 목소리에 안심했지만 남편은 이미 교통사고로 숨져 있었다다. 그날 이후 새벽만 되면 여자의 휴대폰에는 발신자 없는 번호로 남편의 목소리가 남겨져 있었다다. 여자는 더 이상 혼자 전화를 받지 않는다다.